되면은요, 일단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개인회생 파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분들이 이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 게 빚독촉이죠. 채권 추심. 계속 연락이 오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집에서 찾아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 부담감을 많이 토로하시고 개인회생 그 자체 절차를 통해서 뭔가 이제 그 탕감 받고 이거보다도 그냥 좀 연락 안 오게 해주세요.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채권 추심 그리고 이제 빚독촉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채권자한테 빚독촉 이제 전화가 많이 오죠. 사실 굉장히 자주 오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피하는 거는 올바른 대응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적절히 받아서 대응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계속 받지 않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방문 추심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방문 추심하게 되면 이제 전화가 아니라 직접 이제 방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적으로 더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전화가 오게 되면은 일단 피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연락이 되면서 잠수를 탄 것은 아니다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채권자가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채권추심법에 따른 법령을 준수하면서 어떤 추심 절차를 거치는데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게 없죠. 내 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친 방법을 많이 쓰셔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채권 추심에 관련해서 위법한 추심 행위들을 채권 추심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규정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채권자가 반복적으로 야간에 방문해서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밤마다 이제 뭐 협박하고 연락하고 뭐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 이외 사람한테 채무에 관해서 거짓 사실을 알려서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제가 이제 뭐 사기꾼이다, 돈을 빌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소문을 내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또는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경우. 이건 뭐냐면은 결국엔 내가 너 돈 갚아야 되니까 뭐 사채라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거나 혹은 이제 가족한테 대신 변제를 하세요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그리고 업무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에 모여 있는 가운데서 채무 금액이나 불이행 기간 등을 알리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회사로 찾아와가지고 우선 돈 갚으라라고 난동치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채권 추심법상에서 위법한 채권 추심 행위이고 이건 이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채권 추심하는 경우는 없는데 보통 이제 지인이나 그러니까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거나 뭐 가족한테 이제 돈 빌려줬을 때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이제 행위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의 변제 독촉은 낮 시간에 전화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그조차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전화를 받으시게 되면은요, 일단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개인회생 파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채권자가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은 거기 사건 번호가 나왔나요? 해서 사건 번호가 나왔으면은 사건 번호 알려주시면은 그때부터는 독촉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건 번호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고 사무실에다 맡겼는데 신청서 들어가기까지도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 신청서 들어가고도 사건 번호 나오기까지 하루에서 한 3일 정도까지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 동안은 어쨌든 사건 번호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한 건 맞잖아요. 계약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요, 사건 번호는 아직 안 나왔지만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면서 요 관련된 연락은 그 개인회생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 채권 추심법에는요, 채무자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채권 추심에 이제 응하도록 한 경우에는 채무자한테 직접 연락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걸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진행할 거고 변호사 선임했으니 그쪽으로 연락하시라라고 하면은요, 그냥 개인한테 채무자한테 직접 연락 안 하고 변호사 사무실한테 진위 여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시간 좀 지나고 사건 번호 확인차 연락 한번 오고 그렇게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빚 독촉을 받고 있으면 사실 요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절차는 개인회생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빚
빚독촉 받고 있고 그걸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거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파산이 됐든 개인 회생이 됐든 뭔가 이제 도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요런 빚독촉에서 해방을 빨리 되시려면은 개인 회생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걸 이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회생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회생 진행하시면은 결국 빚독촉이라는 쟁점도 같이 따라 붙기 때문에 요 관련된 어떤 문제나 이슈들은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같이 매니징을 해드리니까요. 지금 뭔가 요걸로 문제를 겪고 있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이러시면은 너무 어려워 마시고 일단 먼저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빚독촉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